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합가욕으로 인해 진절머리가 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남편이라도 제 역할만 잘해주면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기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와이프 고생할 건 둘째치고 그저 어머님이 안쓰러워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애 끓는 모자 사이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3자가 떠나줄 수밖에요.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는 해서 뭐하나 싶지만 그래도 남편 같은 인간하고 어쩌다 결혼을 해서 이혼까지 하게 된 건지 이야기하려면 상황 설명은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젠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편의상 어쩔 수 없이 남편이라 칭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다만 같이 회사를 다닌 것은 아니고 제가 다니던 회사가 있던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도 누구를 진지하게 만나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카페 주인이던 남편은 저에게 무척이나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제가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애 당시 남편은 시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 저더러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자대요. 하지만 솔직히 내키는 제안은 아니었던 게 남편이 살던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도 넘은 오래된 건물이었거든요. 건물 곳곳에 금이가 있었고 가끔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상 어떤 여자가 평생 한 번뿐일 신혼을 그런 집에서 보내고 싶어 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싶었지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 아파트 말고 우리는 우리 취향에 맞는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게다가 저에게는 일찍이 분양받아두었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여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 생각이 없다 보니 또래들보다 일찍이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잘 살까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그 걱정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혼자서도 잘 살려면 적어도 혼자 먹고 살 방법은 만들어놔야겠다 싶었달까요. 그래서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아파트를 사게 되었네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당시를 기준으로 길어도 3년 안에는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허름한 시부모님의 아파트에서 신혼을 보낼 바엔 차라리 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대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무슨 그런 이유로 결혼을 미루냐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제 말대로라면 2, 3년만 살다가 나갈 집인데 그걸 못 참냐면서요. 그리고는 저더러 신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배가 불렀다고 쓴소리를 하셨지요.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이 살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했네요. 하지만 결혼식을 앞두고 갈등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집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의 잡음은 없겠지 싶었는데 하루는 어머님께서 당신 아들이 집을 해가는데 왜 너희 친정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냐며 예단하고 혼수에 관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과 상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단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집을 해가는 상황이었으니 예단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예단으로 어머님과 신우가 할 명품백 2개와 골드바를 요구하시대요. 뿐만 아니라 낡았으면 어떠냐고 2, 3년만 살고 나갈 건데 하시던 분이 리모델링 얘기를 꺼내셨지요. 당신이 알아봤는데 4천만 원 정도면 새 집처럼 고칠 수 있다면서 현찰로 4천을 주면 당신이 아는 분에게 고쳐달라 하시겠다나요? 게다가 저더러 어쨌든 신혼집이니 가전도 새로 좀 바꿔오라며 정말이지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따지고 보면 저희가 들어갈 신혼집은 어머님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지 남편 집은 아니지 않냐고. 그런데 저는 제 명의로 된 말 그대로 제 집을 들고 간다고. 그런데 왜 제가 예단의 혼수에 리모델링까지 해야 하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이면 결혼은 못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결혼 전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싶은데 결혼은 못한다는 제 말에 남편이 보인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사람이 순해서 어디 가서 도통 싫은 소리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더러 예단을 받고 싶으면 예물을 먼저 주시라고 하더니 가전제품도 다 멀쩡한데 뭐하러 새로 사냐면서 나중에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장만하면 된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명의도 아닌데 리모델링을 왜 해라 마라 하시냐며 그러면 뭐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바꿔주실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자 틀린 거 하나 없던 남편의 말에 어머님도 더는 뭐라 할 말이 없으셨는지 아이고 세상에 소리만 몇 번을 되뇌이시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마디로 이 남자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의 관계는 있는 대로 나빠졌던 탓에 어머님은 계속해서 남편의 눈을 피해 저를 미워하시고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뭐가 됐건 간에 저랑 관련된 일이라면 전후 상황 상관없이 불만이 가득하셨고 흠잡기에 여념이 없으셨지요. 그리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 그런 어머님을 만나면 기분이 상하고 감정 소모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말 그대로 웃는 낯에도 침을 뱉으시는 어머님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어머님과 만나는 횟수를 줄여갈 수밖에 없었네요. 한편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도 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셔서 결혼을 서두른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생전에 인꼬부부 같은 타입은 아니셨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니 뭐랄까 어머님이 힘들어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남편도 무척이나 괴로워했고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위해 어머님을 향한 제 개인적 감정은 잠시 뒤로 하고 어머님을 챙겼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모시고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하고 쇼핑도 다니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싫은 소리와 불평불만은 여전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고마워하는 남편을 생각하며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괜한 짓을 했던 걸까요? 솔직히 어머님이 저에게 고마워하셨으면 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님 좀 챙겼다고 유세 부리고 생색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어머님은 제가 잘해드리면 잘해드릴수록 저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많아졌습니다. 어디 호텔이 식사가 맛있다더라. 누구네 며느리는 뭘 사다 줬다더라. 그래서 결국 질려버린 제가 다시 어머님과의 사이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제 명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살던 집은 시댁에서 차로 20분이면 닿을 거리였는데 이사를 가게 된 곳은 차로 1시간 남짓 걸렸으니 저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왜 그런 동네에 분양을 받았냐, 꼭 이사를 가야 하냐 하며 온갖 잔소리를 하시더니 결국엔 당신도 같이 이사를 가면 안 되겠냐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지내려니 적적하고 외로우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님의 앓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합가는 어렵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저는 남편과 전에 없이 큰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더러 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면 어디가 덧나냐며 정말 너무한다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제가 남편더러 어차피 같이 안 살게 확실한데 실없는 소리를 왜 해야 하냐고 받아치니까 혼자 되신 어머님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도 없냐면서 저더러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저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눈을 피해서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시던 어머님이 언젠가부턴 아예 대놓고 저에게 면박을 주시고 억지를 쓰셨는데 그럴 때 남편은 단 한 번도 어머님한테 그러지 마시란 소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지독하니 어쩌니 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뭐 아무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하고 대판 싸운 덕분에 합가 이야기는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후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목욕탕에서 넘어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부상의 정도는 심하지 않으시대요. 병원 의사 말로는 손목 근육이 살짝 놀란 정도라서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때부터 별것도 아닌 일로 집에 좀 와보라며 그렇게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주말 아침이었는데 당신이 약속이 있는데 머리를 감으려니 손목이 시큰거려 죽겠다며 저더러 머리 좀 감겨달라고 부르신 적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땐 정말 아무리 상대가 어머님이라고 해도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 걸 참을 수가 없대요. 솔직히 그동안에도 정말 우라가 치미는 걸 참으며 어머님이 부르실 때마다 갔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사람이 왜 아플 때는 별것도 아닌 일로 더 서럽고 서운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달이면 낫는다니까 한 달만 참아보자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날만큼은 도대체 며느리가 시녀도 아니고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부르실 거면 저 말고 남편을 부르시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더는 저도 남편도 부르시질 않대요. 그러다 지난달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주말에 어머님 댁에 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니까 뭐 이런저런 할 이야기가 있다대요. 어차피 더 캐물어봤자 말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정대로 시댁에 내려갔는데 현관부터 집안이 얼마나 어수선하던지요. 거실이며 안방이며 곧 이사라도 갈 것 마냥 곳곳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곧이어 어머님이 당신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더러 이리 와서 앉아라 하시는데 왠지 불길한 기분에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 눈을 피하대요. 지금도 남편이랑 어머님이 정확히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남편과 제가 올해 들어 돈 문제로 다툼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회사 근처에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남편 카페 매상이 많이 떨어졌는데 남편이 천하태평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어쩌려고 그러냐고 한마디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잔소리를 하냐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결국 몇 번이나 큰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부지간의 일이니 어머님께 이야기를 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당신이 월세로 50을 낼 테니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 하시대요. 그러면 저희는 여윳돈 50이 생기는 거니 얼마나 좋으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월세로 50이 아니라 500을 내셔도 같이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저도 퇴근하면 편하게 쉬고 싶은데 어머님이 계시면 어떻게 편하게 있겠냐고요. 저녁 식사도 그냥 대충 시켜 먹고 그래도 되는데 어머님이 계시면 그렇게 못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제약이 너무 많아서 싫다고 같이는 못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누가 저더러 저녁 차리라고 했냐면서 그런 거 안 해도 된답니다. 제가 주말에 늦잠을 자든 말든 뭐라고 안 하실 거라면서 저는 저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니 애시당초 제 집에서 왜 제가 그런 눈치를 봐야 하는 거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머님께 왜 매번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냐고 어머님 이러시는 거 저 정말 힘들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저더러 당신이 뭘 어쨌냐면서 화를 내시더니 괘씸해서 안 되겠다며 저더러 당신 집에서 살던 방세를 내놓으랍니다. 3천만 원을 당신 계좌로 지금 당장 보내라나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고 해서 꼭 참고 집도 내준 건데 저 하는 꼴이 아주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턴 저도 정말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그 거지 같은 집을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으실 심산이시냐고 따졌습니다. 막말로 제 명의로 주신 것도 아니면서 뭘 그러시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이도저도 안 먹힌다 싶으셨는지 아이고 하는 곡소리와 함께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하다 싶으셨는지 저를 보고는 너 잘났다 하며 삿대질을 하시는데 도저히 몰아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저를 보더니 정말 너무한다면서 어머님을 어르고 달래는 거예요. 엄마 울지 마. 우리 집 가자 하면서요. 어처구니가 없는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조절하며 남편더러 그럴 게 아니라 당신이 여기 어머님과 같이 남으라 했습니다. 어머님이 적적해서 같이 살고 싶다 하시는 거니 당신이 남는 게 모두에게 좋겠다고요. 그리고는 짐도 내가 챙겨서 여기로 보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알라 했죠. 그렇게 당황한 남편이 어정쩡하게 행동하는 사이에 저는 제 차 끌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행용 가방에 미친 듯이 남편 짐을 때려넣기 시작했어요.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괘씸해서 엄마 울지 말고 우리 집 가자? 짜고 치는 고스톱이 따로 없다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용달차 불러서 남편 짐이란 짐은 숟가락젓가락까지 실어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참에 어머님 옆에서 오래오래 붙어있으면서 효도하고 지내라고 했어요. 당신 말대로 불쌍하신 어머님, 언제까지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전화에다 대고 미친 X냐며 어떻게 이따위로 나오냐고 생난리를 치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어제 어머님 챙기는 거 보니까 알겠더라고. 당신한테 필요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인걸. 그러니 내가 알아서 빠져준다는데 왜 난리냐고. 저도 지지 않고 응수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가 없다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알겠답니다. 저더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면서 못돼 처먹었네 그러는데 순간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어쩌지 싶었거든요. 그러면 봐줘야 하나? 봐주면 또 이런 일이 생길 텐데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히려 지가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알겠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다고 해야 할지 아쉬운 건 아닌데 허탈하고 황당했달까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그날 오후 어머님한테 온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에게 들었다며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며 안 된답니다. 이혼은 안 된대요. 그리고는 당신은 아들하고 살고 싶었던 게 아니고 저랑 살고 싶었던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너무 잘해드려서 좋았었다나 그래서 그런 거라면서 이혼은 하지 말래요. 합가 이야기도 이제 안 할 테니까 당신 아들하고 알콩달콩 살라나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들하고 알콩달콩 살기도 글렀고 이제 트럭으로 준다 해도 싫다고요.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효자 아들 두셔서 참으로 좋으시겠다고 아들한테 효도 많이 받으시고 오래오래 사시라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그 자식이 뭘 할 줄 안다고 효도를 받겠냐고 정말 이럴 거냐면서 저더러 안 된다고. 안 되긴 뭐가 안 된다는 건지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눈엣 가시 같은 며느리도 없고 어머님을 극진히 생각하는 아들이 옆에 있으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쵸?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아직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혼의 이응자도 꺼내지 못했어요. 밖에서 워낙 남편에 대해서 욕 한마디 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정말 사이가 좋은 줄 알거든요. 사실 집안일은 어디까지나 집안일이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편과 둘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던 건데 이렇게 결국 이혼을 하게 되니까 그간의 노력이 우습기만 하네요. 남편하고는 대학교 때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로 몇 년간 친구로 지내다가 28살이 되던 해 연애를 시작했어요. 당시 남편이나 저나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처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났던 건 아닌데 사귄 횟수가 길어지니까 언젠가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잦아지대요. 그러다 작년에 시부모님께서 둘 다 적은 나이도 아닌데 결혼 생각이 있으면 이제 그만 결혼하고 그게 아니면 헤어지란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결혼 준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당시 다른 커플들은 의견이 달라서 많이 다투기도 한다던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편이었고 저는 저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딱히 고집을 부리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어떤 일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게 다툼이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먼저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시기였지요. 그런데 결혼식을 2달 정도 앞두고 시댁에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직원 수 5명의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횡령 사건이 벌어진 거였죠.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 사건의 주범은 남편보다 4살 어린 시동생이었습니다.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아버님이 옆에 끼고 일을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동생이
아버님 모르게 장부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던 거고 그렇게 빼돌린 돈이 자그만치 1억이었어요. 사실 1억이란 돈이 누군가에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공장처럼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공장 자체가 휘청일 수 있을 만큼 큰 액수였습니다. 게다가 일이 하나씩 꼬이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잡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뭐 아무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지 결혼을 앞두고 그런 일이 터졌다는 게 왠지 불길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니 저희 결혼에 보태주시려고 했던 1억을 일단 급한 대로 사업에 써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상황만 해결되면 바로 돌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께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된다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저희는 연애 3년 차부턴 양가 부모님과도 종종 만남을 가져왔기에 어머님 아버님이 힘들어하시는 걸 차마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알겠다고 했네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괜찮은 척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갑자기 예산에서 1억이 훅 빠져나가니 저도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죠.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신혼집까지 전부 다 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신부가 몇이나 되겠어요. 저라고 다를 것 없이 머리도 많이 아팠고 여러 가지로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정부모님께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으니 말씀을 드린다면 아버님의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란 생각은 들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부모 돈에 손이나 대는 시동생 때문에 괜히 멀쩡한 저희 남편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친정 부모님께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대신 예상에 없던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니던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활용했어요. 그렇다 보니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요. 그리고 기왕 받는 거 조금만 더 무리를 해서라도 아예 집을 사자는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1억 3천이란 목돈을 대출받아 구축이긴 해도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때문에 제가 울고 웃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버님 공장에서 시동생이 대형 사고를 치고 난 이후로 아버님은 아들놈도 못 믿겠다 하여 직장을 구하던지 독립을 하던지 하라며 시동생을 떠미셨거든요. 그리고 시동생은 시동생대로 그런 아버님이 치사하네 어쩌네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소리만 해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동생이 아는 호프집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했다나요? 솔직히 그때만 하더라도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도 제대로 된 직장도 아니고 또 얼마나 다니고 때려치려고 저러나 싶어서 영 마뜩찮아했어요. 하지만 당장에 어머님 아버님도 입 밖으론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는데 제가 뭐 한다고 나서나 싶대요. 남편도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게 내버려두라는 식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뭐가 됐든 오래만 다녔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다닌 지 한 2달이나 되었을까요? 새벽 1시쯤으로 막잠이 든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방금 시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술에 너무 취해서 집까지 못 가겠다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매정하게 안 된다 소리를 못했어요. 몇 번이나 그랬던 것도 아니고 처음 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이나 흘렀나 조용히 벨이나 누르던가 아니면 전화를 하지 시동생이 요란하게 현관문을 잡아 흔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썼고 남편은 부랴부랴 나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온 시동생은 정말 고주망태가 돼서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어린 게 사장이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언젠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냐고 아버님이 원망스럽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듣기에는 다 자업자득이다 싶었는데 남편은 그래도 자기 동생이라 그런지 안쓰러웠나 봐요. 시동생을 다독이더니 좋은 날이 올 거라며 어르고는 소파에 눕혀주대요. 한편 저는 잠을 있는 대로 설쳐서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커피라도 한 잔 사갈 요량으로 출근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동생이 자기 술국 좀 끓여달랍니다. 그나마 제가 옷을 입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 함부로 방문을 여냔 말이 좀 크게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자다 깬 남편이 왜 애한테 소리를 지르냐면서 저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시동생은 실실 웃으면서 방문을 닫았는데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동생이 보는 앞에서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쳤다는 사실 자체가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어제 자기 동생 우는 거 못 봤냐면서 이따 출근하면 또 이리저리 치이고 고생할 애라며 집에서라도 좀 따뜻하게 대해주라나요? 그래도 그땐 몰랐습니다. 남편의 저런 태도가 저를 이혼까지 하고 싶게 만들 거라곤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황당하긴 했지만 전날 밤의 여파가 오래가는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한 달에도 몇 번씩이나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시동생이 저희 집에서 지내는 일이 잦아지대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초반엔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시동생이 와도 괜찮은지 최소한 물어보기는 했거든요. 안 된다고 해도 집요하게 졸라서 어떻게든 이번만이라는 단서와 함께 오케이를 받아내는 시기였지만요. 그런데 언젠가부턴 아예 제 의견 같은 건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지난달 비가 많이 내렸던 날이었어요. 모처럼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해서 기분 좋게 집에 왔는데 현관에 낯익은 신발이 놓여 있더라고요. 바로 시동생이었죠. 그 무렵 하루가 멀다 하고 뻔질나게 드나들어 환장할 노릇이었는데 급기야 집주인도 없는 집에 먼저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되니 기도 안 차서. 게다가 딱 봐도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끊겼을 시간도 아니었으니 더 어처구니가 없대요. 그래서 왜 집에 안 가고 여기로 왔냐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그냥 오기 편한 저희 집으로 왔다대요.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순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납득할 뻔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날 결국 퇴근한 남편에게 이게 무슨 경우냐고 따졌어요. 언제 시동생한테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거냐고. 이러다 아주 같이 살자는 소리 나오게 생겼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물어보려던 차였다면서 방도 하나 남는데 이참에 아예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면 어떻겠냐대요. 혹 때려다 혹 붙인다는 게 이런 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는 멋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확실히 선을 그어야겠다 생각하고 남편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였는데 남편은 오히려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살긴 누가 누구랑 같이 사느냐고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밖에서 시동생이 엿듣고 있기라도 했던 건지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니 지분에 못 이겨서 현관문에 화풀이 하는구나 싶은 게 괘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사정을 한 것도 아닌데 지멋대로 와서는 왜 남의 대화까지 엿듣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지 어쩌라고 지 성질을 부리나 싶은 게 도저히 이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도 방금 듣지 않았냐고 저런 성질머리를 가진 인간하고 나는 못 산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남편대로 저더러 서운하다 어떻다 하면서 이제 한가족이니까 저한테는 남동생이나 다름없지 않냐면서 처남이랑 나이도 같은데 왜 자기 동생한테만 그렇게 야박하냐대요. 그래서 제가 내 동생이랑 네 동생이랑 같냐고 소리를 찔렀어요. 내 동생은 이렇게 경우 없는 짓도 안 하고 당신한테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동생이 아버님 회사 공금에도 손을 댔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이 돼서야 시동생은 또다시 술에 떡이 되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을 열어주고 언젠가부터 시동생 방이나 다름없어진 작은 방에 직접 시동생을 데려다 눕히대요. 솔직히 연애할 때는 그렇게 서로 가깝지도 않았으면서 왜 하필 저랑 남편이 결혼하고 나니 저렇게 눈물 나는 우애를 쌓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남편더러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더는 시동생 못 오게 하라고 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단단히 일러뒀지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보란듯이 시동생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는 피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형한테 못 들었냐고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모르겠는데요 하는 거예요. 질문과 따로 노는 대답에
아, 이 자식 듣고도 무시하겠다는 거네 싶었고, 그러니까 진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지금 나가달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로 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형이 괜찮다고 했다면서 자긴 안 나갈 거랍니다. 그리고는 절 보고 실실 웃는데 정말 뺨이라도 한 대 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하곤 당장 집으로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 반응은 뜻밖이셨습니다. 그래도 지형이랑 가깝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일도 착실히 다니는 것 같아서 좋다며 저더러 기왕 참은 거 조금만 더 참아달랍니다. 그러다 저같이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가면 얼마나 좋겠냐면서요. 그리고 그런 시부모님한테 제가 무슨 하소연을 하고 도와달라 소리를 하고 싶었겠어요. 너무 짜증나서 저는 그런 건 모르겠다고 한마디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동생과 대치 아닌 대치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대요. 남편도 들어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쯤은 금세 알아차린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창고에서 가방 꺼내서 당신 짐 챙기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는 그건 또 무슨 소리냐면서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런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생각해보니까 내 집이나 다름없는데 왜 내가 불편하게 지내야 하느냐고 더는 못 참겠다 했지요. 하지만 남편이나 시동생은 제가 그냥 순간 욱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했는지 말로만 미안하다 조심하겠다 하며 짐도 안 싸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동생은 그렇다 쳐도 남편의 그런 태도에서 더는 어떤 희망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튿날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놨어요. 집값이 80% 이상이 제 돈이었기에 제 명의로 샀던 제 아파트였으니까요. 남편이나 시동생에게 아파트를 내놨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지들도 황당한 게 어떤 건지 한번 겪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2주 후에는 그 누구도 모르게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참고로 이사는 한 달 뒤였으니까 남편과 다툰 이후로 6주 정도를 더 같이 지내게 된 셈이었는데 그 사이에도 시동생은 뻔질나게 제 집에 드나들었네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모든 걸 마음에서 정리한 상황이었어서 그런지 그런 시동생을 보고도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주인이 이사를 오기로 한 바로 전날 남편과 시동생에게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또 시작이냐며 신경질을 부리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어차피 이 아파트도 팔렸고 내일 새 집주인 오니까 그 사람한테 한번 데리고 살아달라고 부탁이나 해보던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도 제 표정을 보고는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는지 저더러 제정신이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더러 네가 뭔데 집을 멋대로 파냐면서 그래서 내가 대출받아서 내가 갚고 있는 4명의 내 집인데 내 멋대로 팔지 누구 멋대로 파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3천도 못 보탠 게 동생까지 데려오냐고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냐고 소리를 질렀네요. 그리고는 뭐 결국 싸움은 개싸움이 따로 없다 싶을 만큼 서로 악담을 주고받는 식이 되었고 급기야는 남편이 저더러 아파트 계약 취소하라고 안 그러면 이혼이랍니다. 아, 이혼 소리를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선수를 뺏겨서 얼마나 아쉽던지. 그래서 제가 누가 할 소린 줄 아냐고 이혼 생각도 없이 아파트를 팔았겠냐고 응수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누가 진짜 이혼하겠냐면서 저더러 정말 왜 이러냐고 좀 이성을 되찾으라는 헛소리를 하대요. 하지만 이내 이튿날이 되었고 저는 이삿짐 차를 불러 제 짐을 싹 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망연자실했더군요. 그런데 눈치 없는 시동생은 그런 남편더러 형수 성격 진짜 이상하다면서 제 험담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기라도 했는지 그런 시동생한테 쌍욕을 하더니 이게 다 너 때문 아니냐면서 정말 별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하고 협의 이혼을 하려고 열심히 설득 중입니다. 남편은 이혼만은 못한다며 버티고 있는데 저는 이미 친정부모님께 상황까지 다 말씀드렸고 허락이랄지 아무튼 이혼하기로 결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던지 말던지 밀어붙일 거예요. 다만 소송을 하면 하염없이 길어질 게 뻔하니까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협의 이혼으로 끝내고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4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염치 없는 시부모님에 대해서 한풀이 하듯 하소연이나 좀 해보려고 찾아왔어요. 남편과는 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각자 사회인이 되고 나서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것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니 사람이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게 이 정도면 남편감으로도 괜찮고 훗날 태어날 내 아이의 아빠로도 손색이 없겠구나 싶대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좋다고 했지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가난한 시댁이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시댁이 처음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버님이 무역회사를 다니시면서 돈도 많이 버셨고 그래서 비교적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요. 하지만 언젠가 나라 경제가 휘청이던 때 아버님이라고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셨답니다. 이후로 아는 지인과 동업을 하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이어지는 보증과 배신 그리고 사기까지 당하시면서 그나마 얼마 남아있던 재산도 전부 날리셨다대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남편과 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당시 시부모님께서 가지신 재산이라곤 두 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전부라 들었습니다. 그 재산이 어머님 아버님의 노후자금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친정부모님께선 사윗감인 남편은 그럭저럭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지만 결혼 자체를 쉽게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제 나이 28이었는데 친정부모님 눈에는 그저 어리게만 보였을 테니 못하러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냐며 시간을 갖고 찬찬히 생각해보란 말씀도 여러 번 하시대요. 하지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었는지는 몰라도 왠지 남편의 가난한 배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 친정부모님이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졌지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친정부모님의 반대에도 저는 무조건 남편과 결혼하겠다며 고집을 피웠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친정부모님이 져주셨네요. 시댁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저희는 친정에서도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부모님은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1억을 내주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면목이 없다고 못 받겠다고 완강히 버티는 거예요. 사실 남편은 그래도 자기가 남잔데 뭐라도 하나 더 해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에게 꽤나 미안해하던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친정부모님께서 거듭 괜찮다 말씀하시며 제 손에 1억을 기어이 쥐어주셨고 결국 저희는 감사하게 받기로 했네요. 그리고 저는 이 돈을 집 사는데 보태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직장 생활에 어느 정도 환멸을 느끼던 터라서 둘 다 이직을 하든 다른 진로를 찾든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 고민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딱 정해서 집을 사기가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처음엔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있는 대로 긁어모아 보증금 2억짜리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 뒤 그 1억으로 식당을 차렸어요. 사실 처음에 멀쩡한 회사를 관두고 식당을 차리겠다고 하니 양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대요. 하지만 저는 식당을 차리는 게 남편의 오랜 꿈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은 10대 시절부터 요리 쪽으로 흥미가 있었지만 시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응원과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늘 그 이야기를 할 때면 무척이나 속상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알아보다 말고 가게를 차리고 싶단 말을 했을 땐 솔직히 아내로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저만큼은 믿고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정부모님이 주신 1억을 선뜻 남편에게 투자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대출을 생각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먼저 1억을 투자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대신 제가 나름대로 걸었던 조건은 아니다 싶을 땐 미련을 버리고 후를 털어버리라고, 반대로 대박이 났을 땐 친정부모님께 어떤 방식으로든 성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했지요. 그리고 이런 제 조건을 남편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시작은 호기로웠지만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식당을 차렸으니 지금이야 뭐 남편이 없이도 가게가 돌아갈 만큼 시스템도 잘 갖춰지고 모든 것이 안정궤도에 들어와 있지만 그때는 정말 여러 가지로 답이 안 나온다 싶을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나름대로 대학에서 경영도 전공해서 자기가 가게 하나 이끌어 나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인생은 실전이라고 평생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사를 하려니 음식만 맛있다고 사람들이 저절로 알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식당 차린 지 1년 만에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장사는 그만 접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3개월만 딱 더 기다려달라며 정말 말 그대로 사정을 하대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는 약속을 왜 안 지키지 하고 속상했던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근성이 있구나 싶어서 안심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티를 내진 않고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라고 했죠.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마지막 3개월 남편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뭔지 몸소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코피를 흘려가면서 정말 어떻게든 가게 사정을 바꿔보려고 음식뿐만 아니라 장사 전반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정확히 조금씩 여기저기서 반응이 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연예인들이 여기 뜰 것 같은 맛집이라며 소개하는 프로에도 나오고 그래서 장사 시작한 지 2년 반쯤 되었을 땐 투자한 원금 회수가 끝났지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약속했던 대로 친정부모님께 정말 성심성의껏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친정부모님이셨지만 매달 50만 원씩 용돈도 챙겨드리고 여행 다녀오시라고 비행기 티켓도 끊어드리고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잘해드리는데 저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 또한 시부모님께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부모님은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작은 도움조차 주신 적이 없었지만요. 오히려 저나 남편이 가게와 회사 일로 바쁜 걸 뻔히 하시면서도 걸핏하면 오라가라 불러대기 일쑤셨고 하다못해 20분 거리에 병원에 가실 때도 저희에게 차로 태우러 와라 가라. 그리고 저는 그런 시부모님께 가끔은 야속함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건 남편이 외동아들도 아니고 위로 아주버님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아주버님 내외는 어머님 아버님 댁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쪽에는 절대 아쉬운 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아무 말 않고 어머님 아버님의 시중을 들었던 건 저희더러 듣기 좋으라고 하셨던 말씀인진 몰라도 너희가 믿음직스럽다 나는 너희가 더 편하다와 같은 말들을 덧붙이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벌써 표정부터 미안한 기색이 가득이셨고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인사치레 같은 말들을 위안 삼아 자식돌이한다 생각하고 움직였던 거지요. 하지만 누구 말대로 호의가 계속되니 당신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재산은 없으셔도 인품은 좋으신 분들이라 생각했던 시부모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올 봄이었어요. 저희더러 지금 하는 식당을 아주버님네한테 넘기고 저희는 가게를 새로 차리면 안 되겠냐대요. 너네는 형이랑 형수가 저렇게 사는 걸 보고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냐면서 어머님은 아주버님네만 보면 애가 탄다고 아주 걱정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무튼 어머님께서는 저희더러 너네는 이제 어떻게 해야 장사하면 돈을 버는지 요령이 생겼지 않냐며 그러니 어디 가서 다시 열어도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던 건 아주버님네 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저지만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요. 그리고는 남편은 어머님께 만약에 형이 나한테 음식을 배우겠다고 하면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있다고 하대요. 그리고 원하면 가게에서 일도 시켜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간 늘 저희에게 해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해서 미안하단 태도셨던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형이 네 앞에서 나 죽겠으니 도와달라 하고 무릎이라도 꿇어야 된다는 거냐면서 그래도 걔가 이 집 장남인데 어떻게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겠냐고 그러더니 급기야 남편 뺨을 때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왜 이 사람한테 그러시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 아들일지라도 저한테는 하나뿐인 남편이니 그렇게 손찌검하지 마시라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희더러 둘이 아주 똑같다면서 인정머리가 있네 없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그냥 집에 가자대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이 끝나기 전이었는데 그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희 뒤를 따라 나오신 아버님께선 당신이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조심히 가란 말씀만 하셨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제가 남편에게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 말이 아주버님이 하던 장사를 접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아주버님은 형님과 같이 아동복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솔직히 두 사람이 매달려야 할 만큼 사업의 규모가 크지도 않았고 매출이 잘 나오는 것 같지도 않아서 속으로 한 명은 다른 일 해도 될 것 같은데 싶었죠. 하지만 누가 저한테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제가 나설 자리도 아니다 보니 그냥 생각만 했지 말은 아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망했구나 싶대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아주버님이 망한 건 어머님으로선 속상하실 일이지만 그래도 당신 가게를 내주라니 그건 너무하셨다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분통을 터뜨리며 자기 부모님은 늘 그런 식이셨답니다. 뭐만 있으면 형이 장남이니까 양보해라. 참아줘라. 이해해라. 그리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늘 어머님 아버님 말씀을 따라드렸었대요. 하지만 저에게 미안해서 말은 못했지만 작년에 아주버님은 결혼할 때 시부모님한테 1억이나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자기만 빼놓고 온 가족이 비밀로 하고 있었다요. 그리고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단돈 10,000원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 축의금도 어머님이 다 가져가셔서 식대도 저희가 계산했으니까요. 그러니 남편 입장에선 그것만으로도 속상할 일인데 3년 넘는 세월을 올인한 식당까지 양보해주라 하니 남편이 아니라 누구라도 눈이 뒤집힐 수밖에요.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 얼마 전까지 시댁과는 그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명절이나 뭐 집안 행사 같은 게 없어서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도 크게 마음에 걸리는 일은 없었네요. 다만 남편이 절대 보내지 말라고 해서 원래 시댁에는 100만 원씩 돈을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끊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때문인지 어머님 아버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부부를 보시고는 다짜고짜 정말 이렇게밖에 못하냐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때문에 당신들도 힘들고 아주버님네도 힘들다며 저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시부모님더러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내 걸 다 뺏기면서까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고 딱 자르대요.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 하실 거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라고. 내가 챙겨야 할 가족이 부모님하고 형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자 어머님은 또 눈물을 보이시고 아버님은 먼 산만 보시고 그리고 저는 옆에서 그냥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이 상황이 난처해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섬주섬 일어나시던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너는 뭐냐고 빽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어머님 아버님이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부모는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아주 살판났지 않냐며 너는 그런 네 부모 보면 우리 생각은 안 나더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제가 제일 나쁘고 이렇게 된 것도 다 제 탓이래요. 당신 아들을 제가 마음대로 조종을 해서 부모고 형제고 몰라보게 만들었다나요? 그러자 남편이 진짜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여줘야 하냐면서 절규에 가까운 악을 썼고 그제서야 아버님이 어머님 떨어 그만하라며 거의 잡아 끌어내듯 모시고 저희 집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이 저희더러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보자셨는데 뭐 누구 말로는 끼리끼리 산다지만 솔직히 아버님도 불쌍해 보이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오래된 건 아니에요. 한 달 좀 넘었는데 시댁하곤 정말 연락을 한 번도 주고받질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나름 중재해보겠다고 한 번 찾아오긴 했는데 와서 어머님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만 해서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생활하고 있기는 한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간 시부모님께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게 솔직히 제 마음이 언제 풀어질지는 모르겠네요. 부모 자식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뭐
적어도 저는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는 지금 당장은 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시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진심으로 잘해드릴 자신도 없거든요. 그저 앞으로 당분간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남편과 함께 성실하고 묵묵히 지내야겠다 싶을 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